안녕하세요. 조직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조직 구조와 설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의에 대한 이해, 조직 설계에 대한 상황적 접근, 그리고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조직 구조의 의의와 기본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 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을 구성하는 각 부문 간 확립된 관계 유형. 이건 관계의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들, 그러니까 구성원 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조직 구조 또는 조직 설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규칙 및 결정, 이게 구성원의 행동을 얼마나 제약하는가, 통제하는가, 이건 공식화인 것이고요.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집권, 위에 있느냐, 분권, 밑으로 퍼져 있느냐, 활동이 어느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느냐, 이거는 업무의 전문화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근거로 업무를 묶을 것인가, 부서화, 디비전, 묶는 것이고요. 개인이나 집단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가, 명령 계통,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인가, 통솔의 범위. 자, 이 관점에서 이 사고방식, 이 요인들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 자, 공식화, formalization. 조직 내 규칙이나 절차, 지시, 의사 전달이 명문화된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조직 내에서의 표준화, 업무에 대한 표준화, 즉 이 일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준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가가 공식화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공식화를 통해서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서 목표 달성의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 자, 지금부터 조금 그려볼게요. 자, 조직 설계 보이시죠? 예. 조직 설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성원들 간의 뭐라고요?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요인들,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에 있어서 공식화, 그 다음에 집권, 권한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나, 그리고 업무 전문화, 그리고 부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명령, 또 하나는 더요, 통솔. 자, 이런 6가지 요인을 크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되겠고요. 그랬을 때 공식화가 가져오는 의미는 뭐냐면은 표준화, standardization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집권화로 가볼게요. 집권은 centralization, 그러니까 centralization. 이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CEO가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 또는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은. 자, centralization이냐 분권, decentralization이냐, 이거에 따라서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또는 명령할 수 있는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한 집권화 또는 완전한 분권화는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또는 어느 정도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바닥에서 하거나 완벽하게 꼭대기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 집권화의 촉진 요인. 집권화를 하면 좋습니다. 뭐가 좋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규모가 작고 의사소통이 활발하면 집권화가 능률적이 됩니다. 윗사람들이 작으면 능률적이 돼요. 여기서 효과적으로 명령을 하달을 하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신설 조직, 처음에 만든 조직은 집권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1인 지배체제, 명백하게 한 명이다.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이 능력이 부족하다, 신입으로 채워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집권화가 효과적이고요. 관리 기능의 전문화, 관리를 전문적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뭐가 유리하다? 집권화가 유리하고요. 그런데 분권화, 이제는 반대로 분권을 보면 분권화는 최고 관리층의 업무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고 특정 지역, 여기가 만약에 어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설정을 할 때는 유리하다. 서울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전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광주나 부산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부산 지역의 특성과 서울 지역의 특성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 양성.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분권을 가지고 재량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을 한다. 결과를 본다. 경험을 한다. 그리고 사기를 양양한다. 사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자, 복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성이라는 게 있는데 complexity라고 할 수 있죠. 조직 분화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분화 나눠져 있는 거는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과 자원을 과업에다가 할당하고 업무와 권한을 세분화하는 정도. 업무와 권한을 세분화하는 정도. 우리 통상 뭐라고 합니까? 위임, 전결, 규정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예. 조직이 크면 위임, 전결, 규정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전산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상무님까지, 대표님까지 또는 부사장님 또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들 이렇게 다양하게 위임, 전결, 규정이 회사에 존재하곤 합니다. 자, 수평적인 분화가 있고 수직적인 분화가 있어요. horizontal differentiation이 있고 vertical differentiation이 있는데, 자, 수평적 분화는 분업은 왜 합니까? 업무가 이렇게 있으면 분업을 해요. 나눠요. 분업은 왜 하는가? divide 나누는 거죠. divide. 그래서 디비전이 되죠. 디비전이 되는데 디바이드 디비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속성상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성격과 기술에는 차이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고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는 이 일을 맡기고 B라는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는데 장소에 따라서 맡기기도 하고 시간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맡기기도 하고 그 사람의 특성, 잘하는 거, 재능, 전문화된 정도를 가지고 맡기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 우리 조직은 어떻습니까? 꼭 재능이 있고 전문화됐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환 보직을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맡길 수가 있죠. 그런 현실 세계의 상황들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조직 설계 관점에서 오늘은 쭉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업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흥미를 상실하고요. 인간의 기계화 현상, 그리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책임 회피, 단위 간 조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서화를 하는데 departmentalization, 업무를 서로 묶죠. 묶는 기준은 뭐냐?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서 묶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과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묶는 거는 현대 전문화 추세에서는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고, 고객이나 취급물로 묶는 것은 객체를 기준으로, 객체, 우린 주체, 저쪽은 객체, 객체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묶는 것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직적으로 분화하는 것을 볼게요. 명령계통의 일원화, chain of control, 명령계통, 약간 이쪽이죠. 명령계통을 일원화하는 것, 또는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는데 명령계통은 명확합니다. 일원화,
하나로 묶는다. 자, 이거를 Unity of Command라고 하는데 한 조직에서 한 명의 장이 있고 이를 최고관리층부터 최하위층까지 연결하는 것. 이점은 뭡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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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그리고 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부하직원에게 지휘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단점은 의사소통 부담이 너무 많아요. 갔더니 보고하고요, 내리고요. 이 와중에서 많은 로스, 지연 또는 오해가 나을 소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기능이 저하되는 또는 속도가 지연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전문가들의 기능이 축소가 된다. 이분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서장이나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자, 통솔 범위를 봅니다. 통솔 범위는 뭡니까? 자, 이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 이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들을 보는데, 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1965년에 1965년 맞나요? 그거는 기술의 연구네요. 1900 우드워드 기술의 연구이고요. 페이올이 연구했어요. 적정 부하 직원 수는 몇 명이다? 5에서 6명이다. 한 명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맥스다. 또는 이게 적정하다. 물론 더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어휘기란 사람은 상위 책임자라면 4명이 적당하다. 그리고 하위로 가면 8명 또는 12명까지도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레퀴나스라는 사람 상층부는 5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20명도 통솔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뭐 분대장이나 소대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조직의 어떤 구성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레퀴나스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N. 이 N이 뭐냐면 관계수고요. 자, N. 이 N은 뭐냐면 부하 직원의 수인데, 자, 2분의 2N, N승 더하기 N-1. 자, 이게 무슨, 언뜻 보면 어떤 공식이 생각이 나세요? 갑자기 수학이 나와서.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N, 관계, 여기 있죠, 관계 수는 어떻다고요? N. 이 조직 구성원들의 수가 늘어나면 2의 2n승, 즉 2개씩 계속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요만큼 더하거나 빼는 정도, 이건 나를 빼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관계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맞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해서 한 사람이 다 통솔할 수는 없다. 자, 우리가 잠깐 옛날 얘기를 해보면 한 황제죠. 한 황제 유방이 부하장수한테 아마 한신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나는 병사를 몇 명 통솔할 수 있나?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 아마 20만 명 통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를 통솔할 수 있나? 저는 100만 명을 통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건가? 근데 이 사람이 현명한 대답을 한 게 뭐냐? 그런데 황제께서는 저 같은 장수 20명을 거느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흡족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한 사람의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고로 서양이나 동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휘 통솔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왜? 우리는 거대한 조직을 하나의 목표로 이끌고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통솔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은 직무 요인, 시간 요인, 시간적 요인, 공간적 요인, 직무 요인, 인적 요인, 시간적 요인, 공간적 요인, 관리 수준, 사회 심리 요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통솔 범위와 조직 구조는 고층
고층 구조. 이렇게 높게 쌓은 고층 구조. 그 다음에 무슨 구조요? 평면 구조. 자, 이거는 좁고 높고요. 이건 넓고 얕습니다. 여긴 얕아요. 자, 그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고층 구조는 계층 수가 많고 이렇게 계층의 수가 많고요. 그리고 관리의 폭이 좁아요. 여기가 좁아요. 그 다음에 집권화가 이루어지고요. 하향식입니다. 평면 구조는 어때요? 계층 수는 적고요. 위로 올라가는 건 적고요. 여기는 적고 관리폭은 넓습니다. 관리폭은 넓어요. 그리고 분권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위에서 다 내려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적 의사소통을 갖는다. 여기는 하향적인데. 그리고 문제들이 생기면 조정이 곤란하다. 왜죠? 이 상위의 감독자의 역할을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조직 설계에 대한 상황적 접근을 볼게요. 상황적 접근. 잠깐 여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조직 설계에서는 보편적 접근이 있고 상황적 접근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보편적, universal approach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상황적 접근은 contingency approach인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설계에 대해서 상황적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조직 구조에 객관적인 상황 변수가 있고 주관적인 상황 변수가 있어요. 이 중에 객관적인 변수가 중요하니까 객관적인 변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를 논할 때 객관적인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규모가 있어요. 규모는 사이즈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집권화. 집권화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규모가 커지면 집권화가 어떨 것 같아요?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음의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공식화. 공식화는 뭡니까? 표준화라고 했어요. 표준화. 즉 명문화. 뭔가 이렇게 문서 위주의 그런 틀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공식화는 어떨 것 같아요? 규모가 커지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에 영향을 주고요. 복잡성. 복잡성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높아지죠.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양에 영향을 준다. 자, 조직 규모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 자, 기술부터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두면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요. 자, 부서의 기술과 구조, 즉 테크놀로지가 스트럭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따져보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중간에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을까요? 장인 기술이 있고 비일상적인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기술이 있고요. 또 공학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내용들은 자, 공식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두 번째로 분권, 집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세 번째로 구성원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며 통제 폭은 얼마나 넓어야 될까 그리고 의사소통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혼선이 생기거나 명령 계통이 뭔가 오해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알려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나오는 특성들입니다. 이렇게 특성들이 나와요. 이렇게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장인 기술일 때는 다소 유기적이에요. 다소 유기적.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일 때는 유기적이래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따지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그 내용을 본질 또는 어떤 그런 속성을 잘 이해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왜 인과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합리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상적 기술은 어떻다고요? 기계적 구조라고 합니다. 자, 공학적 기술은요 다소 기계적.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자, 장인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존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일상적 기술은 어떤 거겠어요? 일상적, 우리가 흔히 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소 유니크한 뭔가 좀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비일상적, 루틴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고 경험을 해야만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인 기술은 정말 뛰어난 기술이고, 자 그럼 일상적 기술은 비일상적 기술의 반대죠. 그냥 평범한 것이고, 공학적 기술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소 기계 장치들이 동원되거나 뭔가 메커니즘이 또렷한, 그런데 장인 기술은 얘랑 비해서 어떻습니까? 장인 기술은 사람한테 의존하는 바가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특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소 유기적인 장인 기술일 때는 영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술이 스트럭처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기 때문에, 자, 장인 기술은 다소 유기적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 정도의 공식화, 중간 정도의 직관화, 작업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약간 넓은 통솔 범위이고, 수평적이고, 언어로 의사소통한다. 자,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비일상적 기술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은 공식화, 낮은 직관화, 훈련과 경험, 약간 좁은 통솔 범위, 수평적 의사소통, 회의. 왜요? 이거는 정말 유니크하니까. 근데 얘는 왜 그렇죠? 얘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얘는 일상적 기술은 어떻습니까? 높은 공식화, 높은 직관, 적은 훈련, 경험, 넓은 통솔 범위, 수직적이고 문서 중심의 의사소통. 왜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루틴한 일이니까. 공학적은요. 중간 정도의 공식화, 중간의 직관, 공식적 훈련, 중간의 통솔 범위, 문서 언어의 의사소통. 왜요? 이거는 기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연말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재능이 있어야죠. 그리고 얘는요. 얘 별도의, 어떻게 보면 범용성이 떨어지는 것을 투자해서 내가 그 기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소 높다. 그리고 이거는 더 유기적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번이 가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조직 환경에서는 환경의 복잡성이 있어요. 환경이 복잡하다 또는 단순하다. 그 다음에 환경의 동태성이 있습니다. 동태성이 무슨 말이에요? 동태라는 말은 움직인다, 형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크냐 아니면 다소 정적이냐 이렇게 보고 4개의 매트릭스로 나눠본 조직 구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환경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자 이건 좀 그릴게요. 다시. 자, 어떻다고요? 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환경이 복잡하다. 여기는 하다, 안 하다. 자, 동태성, 환경이 동태가 안정적이다. 스테이블,
unstable. 아주 동태적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동태, 여기는 안정, 여기는 단순, 여기는 복잡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본다고요? 다소 낮은 불확실성. 여기는요, 높은 불확실성. 여기는요, 다소 높은 불확실성. 여기는요, 낮은 불확실성. 자, 다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복잡하고 동태적이면 높죠. 불확실성이 높아요. 단순하고 안정적이면 낮죠. 자, 여기는 복잡하기만 하지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낮고요. 복잡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게 영향이 크니까. 근데 구조는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것보다 동태적, 즉 불안정하면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사실은 이쪽은 불확실성이 높은 쪽이에요. 높은 쪽이고 이쪽은 낮은 쪽이에요. 자, 이 특성을 간단하게 또 설명드립니다. 자, 아주 낮을 때는 기계적인 조직이고요. 소수의 변경 조직이고요. 낮은 분화고요. 통합 방법은 적어요. 생산지향적입니다. 이쪽은요, 유기적이고요. 다수의 변경 조직이 있고요. 분권화가 아주 높고요. 통제 방법이 많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이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여기는 중간값들을 가진다. 유기적 조직, 소수의 변경 조직, 높은 차별화, 많은 통합 방법, 계획지향적이고, 여기는 기계적 조직, 다수의 변경 조직, 낮은 차별화, 적은 통합 방법, 약간의 계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조직 구조의 객관적인 변수를 봤다면 이번에는 주관적인 상황 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 상황 변수는 단순합니다.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력. 전략과 권력이 뭐라고요? 주관적 상황 변수. 이 전략과 권력이 인풋 값으로 들어가면 조직에서의 형태가 변한다. 이해되시죠? 자, 아까 우리가 뭘 봤나요? 동태적이냐 복잡하냐 하는 환경들을 봤을 때 뭐가 변한다? 조직이 변하죠. 스트럭처, 조직이 변하죠. 아까는 이전에는 뭐였죠? 기술이 들어가면 뭐가 변한다? 조직이 변한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그 전에는 규모가 커지면 조직이 변한다. 왜 변하죠? 복잡성도 달라지고 공식화도 달라지고 직권화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전략과 권력까지 얘기하고 전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은 단순하게 갑니다. 경영 전략 시간도 있고 경영 전략 세미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전략은 SWOT. S가 뭡니까?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게 뭐죠? 내부와 외부의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섞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겠다예요. SWOT죠. Strength, Weakness, 내부적인 요인이고요. Opportunity, Threat,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한다? ST 전략, SO 전략, WT 전략, WO 전략, 그렇게 만들죠. 자, 권력은 뭡니까? 내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권력이죠. 자, 권력은 한번 가지면 계속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에 뭐에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예, 변화를 거부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권력 통제의 관점에서는 복잡성이 낮고 공식화나 집권화가 높은 구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기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